안녕하세요. 아, 빅데이터 두 번째 시간 맞았습니다. 1주 때 배웠던 내용들을 보면은 빅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하고 어, 그 셋업하는 방법, 특별히 이제 R하고 R 스튜디오죠. 이제 두 개를 셋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했고요. 오늘부터는 R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 아래 이제 기본적인 내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 문법도 이제 오늘 시작을 하는 일정을 가지고 두 번째 주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는 과제는 이렇게 잘 올리셔서 올려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빅데이터 기본 개념 있잖아요. 이 개념은 저기 평가할 때꼭 중요하니까 그 내용 있잖아. 제가 이제 참고 자료로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던 그런 PDF 파일로 보냈는데 그 내용이 나중에 평가할 거니까 한번 다시 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평가 때도 그거 꼭 참고로 해서 시험을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번 주 1주차 뭐 다시는 빅데이터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는 뭐, 뭐 중간중간에 얘기는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저번 주에 했던 것처럼 다시 안 하기 때문에 1주차 내용에 대해서 그 자료 그리고 자료 과제로 올릴 때 첨부 자료에 있었죠. 그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빅데이터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시고 또 지금 흐름상에서 IT 기술 또 4차 산업혁명이라는 특별한 이 흐름에서 이 IT의 생태계 흐름에서 빅데이터라는 것이 어느 위치에 해당하고 실제 이제 그게 얼마나 유용한지 어, 또 어떤 기술들이 또 적용될 수 있는지 사실 빅데이터 기술이 뭐 빅데이터다라고 해가 딱 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뭐 수집하고 또 그거 어떤 식으로 수집하냐 또 그걸 어떻게 또 분석하느냐 그리고 또 어떻게 또 표현해 나가느냐 사용해 나가느냐 적용해 나가느냐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다 복합된 내용들이라는 내용들을 저번에 했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어, 빅데이터에 가장 특화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파이썬도 그렇고요. 그리고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들이 다 그런 언어들이 다 이제 빅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고요. 그러나 가장 이제 요 데이터 분석에 그 데이터를 가공하는데 그리고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해 주느냐 적용할 수 있도록 요거에 가장 특화되어 있는 R 프로그램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빅데이터에서 적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일반적으로 넓게 사용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R 프로그램을 이 시간에 하겠다는 내용들을 저번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있는 개념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고 또 나중에 시험 볼 때도 그 내용 꼭 들어 있으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도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R 프로그램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식의 프로그램인지 하고 이제 또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문법부터 해서 이제 시작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 시간에는 아마도 몇 주 계속해서 R 프로그램을 실습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 자, 그러면 저 화면을 좀 줄이고요. 자, R을 소개하는 R 프로그램을 먼저부터 이제 소개하도록 할게요. 펜으로 하겠습니다. 예. R이 빅데이터다라고 이렇게 딱 말할 수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R은 아주 오래 전부터 있던 프로그램이고 주로 어디서 사용되냐면 R 통계 처리, 데이터 탐색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시각적으로 뭐 도표화한다던가 그래프화한다던가 이게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표현된 걸 보고 나서 아 이게 통계가 어떻게 흐르겠다 어떤 데이터들의 분석 내용이 이렇겠다라는 걸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랬던 거죠. 그러나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이 데이터를 이용한 그런 기술이 또 IT에서 데이터가 차지하는 그런 어떤 산업 생태가 이제 지배적이고 또 그걸 통해서 이제 산업화되고 사업들이 커지면서 같이 아 이거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겠구나 데이터를 표현해야 되겠구나 데이터에 대한 어떤 것을 예측해야 되겠다 이런 걸 할 때 이제 여러 프로그램이 적용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결국에는 R이 가장 여기 가장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하는데 특화된 프로그램이다라고 이제 결론 질 수가 있죠. 이게 특징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게 이제 20년간 개발되고 이제 발전해왔던 건데 여러 사람들이 개발하고 해왔던 겁니다. 이것도 오픈 소스고 그러기 때문에 그 이제 패키지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이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 같은 거죠. 그래서 패키지가 무척 많아요. 거기에다가 오픈 소스고 무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커뮤니티가 있고 또 여기에 전문가들이 이 R 프로그램에 대한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어떤 패키지들 거기서 어떤 특별한 어떤 나만의 기술이 있는데 그걸 갖다 R 프로그램화 해서 이렇게 패키지로 올려놓고요. 그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타당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려져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요 너무 많은 이제 사용자들 또 여기에 대한 알프로 전문가들이 있게 되죠. 이와 비슷한 게 우리가 운영체제에서 리눅스가 있었잖아요. 리눅스가 오픈소스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개발자들이 있고 그런 다수 개발자들에 서 이렇게 발전됐듯이 어떤 특별한 회사에서 의해서 발전된 게 아니라 이제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R은 강력하고 빠르게 성장하고 또 커뮤니티 그런 저기 그 R 프로그램 하는 전문가들 모여 있는 공간이죠. 그 대표적인 사이트가 이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는 저번에 여러분들이 R 프로그램 할 때 두 개 깔았죠. R이 있고요. R 스튜디오가 있었잖아요. 아유 이거 잘못했다. R인데 R 스튜디오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R 스튜디오는 결국에는 이제 이 핵심은 R이고요. 이 R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 R이고요. 이 패키지들 뭐 그리고 R 문법 이거는 이 R 커널에서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건 R 스튜디오를 하나 더 깔아서 합니다. R 스튜디오를 더 깔아서 하죠. 두 번 깔았죠. 두 개 깔았죠. R 스튜디오는 결국 개발 환경이고 사용자가 이 R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 이 환경을 갖다 잘 제공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R 스튜디오 이거를 두 개를 다 깔죠. 특히 이제 이 R 깔았던 이 사이트 이게 이제 이 사이트가 이제 R의 표준 뭐 표준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표준이 딱 정해져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소프트웨어는 제일 많이 쓰는 사람들이 표준이 되는 거예요. 제일 많이 쓰고 제일 많이 적용되는 그게 이제 표준이 되는 거고 결국 이게 많이 표준화되면 여기가 되는 거고 이 사이트에서 이 커뮤니티들이 계속 뭐요 R 스크립트 언어 또 패키지 다양한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을 이 사이트를 통해서 또 정보도 공유하고요. 혹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전문가 뭐 이거 알게 되면요. 혹시 뭐 회사에서 내가 어떤 업무를 하는데 이 데이터 분석을 알로 하고 해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그 사이트에 또 올려가지고 뭐 질문도 하고 그러면 뭐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서로 이제 또 서로 내용도 공유하면서 또 배울 수 있고 근데 그런 사이트입니다. 이거 나중에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계속 결국 이게 이제 너무 오래됐어요. 93년이니까요. 예, 뭐 지금 20년이 됐으니까 20년이 훨씬 넘었네요. 30년은 안 됐지만 예. 그러나 어느 때부터냐면 지난 10년 사이
데이터 관련 이게 데이터 관련 연구 사업이 급속 성장했다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데이터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우리가 정보라는 것이 하나의 상당한 그 자원이잖아요. 산업적인 자원이잖아요.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돈뿐만을 넘어서는 어떤 나의 소유가 되고 나의 그 기반이 되는 그런 자원이죠. 이게 가치가 뭐 이제 이런 가치가 데이터에 대한 가치가 있을 최근에 이런 과 함께 이제 알 프로그램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여기서 시작을 뭐 좀 더 발전을 하게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10년간이죠. 그래서 R 언어는 실질적으로는 데이터 과학 분야에서 이제 채택됐고요. 우리가 이제 단순할 수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표현 자체는 몇 코드 안에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단순한 프로그램일 수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이상이다라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 이상이죠. 예,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사례를 나중에 뭐 이렇게 코드 자체는 뭐 다른 거보다 좀 라인 적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가치는 훨씬 데이터에 대한 표현 가치는 더 크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언어도 사실은 이제 뭐 저도 이제 이걸 파이썬을 하냐 R을 하냐 뭐 이렇게 사실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번 주에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그러나 이 언어 R이 더 이제 빅데이터에 하고 파이썬과 비교했을 때 어려움 뭐가 더 어렵냐 이것도 뭐 단순한 거에 비해서 R 프로그램이 조금 약간 이게 표현식이 좀 생소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생소하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만 익히게 되면요, 그거만 넘어가면 결국 R 전문가가 돼요. 그 R 프로그램은 어떤 개발자라기보다는 R로 뭐 어떤 뭐 소프트웨어 개발을 한다기보다는 R로 데이터를 분석한다라는 개념의 프로그래밍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파이썬도 좀 그런 부분이 있죠. 파이썬도 뭐 주로 인공지능이나 이렇게 아니면 데이터 분석할 때 사용되죠. R도 마찬가지예요. 인공지능 라이브러리들 많이 있어가지고 그 인공지능 학습 기능도 하고 또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비슷한 목적을 하지만 또 파이썬 같은 경우는 더 이제 개발 쪽에 더 에도 이제 장점이 있지만 있어요. 그렇지만 R은 그렇지는 않고요. R은 순수하게 데이터 분석 그런 쪽에 장점이 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확장하는 생태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는데 생태계에 대해서 좀 IT 생태계거든요. 이런 그 데이터가 중요하게 되고 또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R 프로그램이 그런 IT 생태계 안에서 볼 수 있었던 대두됐던 또 최근에 이슈가 됐던 급속히 또 성장한 그런 R 프로그램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R 프로그래밍 실제 이제 20년 훨씬 넘죠. 25년 뭐 이렇게 넘게 되는데 뭐 수학적인, 과학적인 뭐 데이터 탐색, 시각화 이거를 아주 유연하게 할 수 있다. 예, 유연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고 또 사용도 편리하고 유연하다. 이런 장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이것이 만약 뭐 기존에 다른 언어로 이걸 하려고 그러면요 뭐 해야 될 게 상당히 많죠. 그러나 이제 R 프로그램이 이미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그 함수라던가 데이터 타입 이런 것을 갖고 또 이미 시각화할 수 있는 어떤 그 함수들 이런 것들을 갖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쉽게 또 데이터를 변환하는 것도 아주 거기에 특화된 그런 함수들을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만 잘 사용해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양한 함수를 사용해서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올바르게 익히고 적절히 사용하는 거 쉽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문법적인 것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객체지향 언어예요. 소설은 객체지향 언어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도 또 이게 이제 우리 객체지향 언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클래스 타입의 객체지향 언어, 그리고 함수형의 객체지향 언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클래스 타입의 객체지향은 뭐 C++이나 자바나 C# 이런 거고, 함수형 프로토타입형 객체지향 언어는 여러분들이 뭐 웹에서 했던 자바스크립트라던가 아니면 아이폰에서 사용하는 C폰, 또 요새 코틀린 언어, 이런 것들 함수형의 객체지향 언어인데, 요거를 다 넘나드는, 그 두 개를 다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R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개념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근데 쓸 줄만 알면요, 이거 딱 어느 정도 넘어가면 이거 그냥 쓰면 돼요. 사용하면서 데이터 분석하면 되니까. 그러나 어느 문법적인 내용들 이런 거는 넘어서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집중해서 문법을 공부할 필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런 면에서 R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 면에서도 균형 잡힌 언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R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이미 깔아봐서 알겠지만 이렇게 크지 않죠. 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니 뭐 이런, 또 뭐 이클립스니,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 많이 깔아보죠. 비주얼 스튜디오니.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죠. 그냥 금방 깔리죠.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1, 2년 전보다는 더 부른 거예요. 더 가벼웠어요. 그래서 가볍고요. 그리고 이제 통계 소프트웨어는 뭐 옛날에 매트랩이나 SAS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훨씬 좋다라는 거죠. 매트랩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만 해도 또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R은 훨씬 작고 배포하기 쉽고, 또 R과 RStudio 처리도 아주 쉬워요. 뿐만이 아니라 그 라이브러리, 패키지 관리, 그래픽 부어 이런 것들이 다 제공돼요. 조금 이따 이거 얘기할 텐데, 환경 부어 이런 거 RStudi오에서 제공되는데, 이런 것도 있고, 기능도 그렇고, 그리고 라이브러리도 훨씬 뭐 있을 거 다 있고, 앞으로도 더 발전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더 생산성 있게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컴퓨터 환경에서 R이 아주 좋다라는 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태계의 문제예요. 내가 IT 산업 생태계에서 빠르게 성장해 왔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어떤 자신만의 영역을 확장하면서, 그리고 사용자 대대수가 뭐냐면 전문 개발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서 우리가 그 프로그래밍 개발자다, 프로그래머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다, 수수 이런 사람들이 한다기보다는, 그런 사람도 해요. 하는데 이제 그런 보다는 내가 과학자라던가, 그러면 이 과학을 표현하기 위해서 R 프로그램을 배워서 하는 거죠. 내가 행정 업무를 하는데 R 프로그램을 배워서 더 이렇게 좀 행정 업무를 에 대해서 표현하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내가 뭐 처리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 그 외에도 뭐 요새 이제 웹 크롤링을 통해서, 저번에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사용자들 있잖아요. 사용자들 SNS에도 문자나 아니면 웹에서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아니면 개인 로그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정보를 해서 그걸 좀 데이터를 분석해서 회사에서 그 사람의 수요자를 좀 분석한다든가, 비즈니스 측면 이런 것들 하죠. 그러나 이게 이제 뭐 이거의 뭐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아니더라도 거의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 수준의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이제 성장하겠지만, 아니면 IT에 어떤 종사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어떤 업체에 종사할 수도 있고요. 또 혹 행정업무에도 종사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이제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요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직종이 나온 거잖아요, 최근에.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의 행정을 하더라도, 뭐 마냥 그냥 행정을 엑셀 파일에 저장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엑셀 파일에 있는 내용,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 그리고 전체 네트워크를 통해서 돌아다니는 모든 내용을 갖다가 정리해가지고 분석해가지고 알 프로그램을 해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예측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자, 이런 내용들이 뭐 어떤 코딩이 되고 프로그래밍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거, 그런 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여기서 R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빅데이터 내용 알고 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도 알고 그 전문가에 대한 내가 혹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수요자 전문가도 아니고 비즈니스 전문가는 아닐지라도 이 데이터 처리하는 전문가가 돼서 이렇게 뭐 이런 분석을 해준다든가 하는 그런 직업들이 나올 필요가 있는 거지. 그래서 기존에는 어떤 과학자가 이걸 좀 해가지고 한다던가 뭐 어떤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여기는 이 책 여기는 정리 안 해도 이게 좀 뭐 된 책인데 아닌데도 이걸 정리를 안 했죠.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최근에 나오죠. 네, 이런 측면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결국에는 이제 어느 정도 프로그래머고 또 엔지니어면서 또 IT를 잘 알면서 또 이제 특별한 어떤 업무에 약간은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여러분들 뭐 이제 앞으로 이런 사람들 이런 필요 인력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생태계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그래서 알려는 생태계에서 최첨단 도구들을 공급하는 것은 틀림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도구를 자유롭게 다운받잖아요. 그래서 그, 그 우리가 쉽게 도구들을 적용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 현장 이제 앞으로는 이제 현장 지식이 또 이런 현장 지식 데이터가 또 여기는 안 돼 있지만 뭐 아까 얘기해서 구글에서 사용하는 어떤 비즈니스적인 거 이런 여러 가지를 좀 더 생산성 있게 효율적으로 또 예측적으로 또 요새 이제 4차 산업革命 인공지능 시대에 사람보다 더 앞서는 머리로 또 기존 백데이터를 학습해서 예측하는 이런 모든 분석을 데이터 분석을 이걸로 해줘야 되는 전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생태계 안에서 R이 배우됐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R의 필요성이라는 게 결국 이거 다 포함되는 거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통계 프로그램, 데이터 처리 프로그램,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중에서 R이 가장 앞섰다. 그렇기 때문에 R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더 좋은 거는 뭐냐면 이제 무료라는 거죠. 그리고 오픈 소스라는 거죠. 실제 R은요 자바로 코딩되어 있습니다. 자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의 필요한 기관에서 내가 이런 R에 좀 합류하겠다. 단지 이제 데이터만을 데이터 사이언스로 데이터로 분석하겠다 이러면 R을 쓰면 되고요. R을 갖고 뭐 패키지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자바 언어로 쓰시면 됩니다. R이 인기가 좋다. 예, 지금 R이 인기가 좋아요. 제가 17년도에 정보심화 과정 때 R 프로그램 해갖고 18년도에 정보심화 19년도 제가 안 했어요. 다른 분이 했었고 근데 그때는 알책이 없었어요. 별로 17년도에 알책 구하는데 한두 권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거의 뭐 대단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 넘버 10 프로그램 언어 넘버 제일 많이 쓰는 언어 어떤 건 다섯 5위 안에 듣고요. 어떤 조사는 10개 안에 꼭 들어갑니다. 프로그램. 예, 빅데이터라는 영역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인기가 좋아요. 사용하는 사람이 많은 거. 그리고 또 유연하라는 거죠. 예, 스크립터 언어고 또 데이터 변환에 대해서도 아주 유연하게 할 수 있다. 엑셀 파일로도 하고 또 데이터베이스하고도 연동하고 웹 쪽하고 하고 있는 진짜 여기 아래는 저번에 이제 정형적인 데이터, 비정형적인 데이터가 있었죠. 근데 주는 이제 사실 비정형적인 데이터가 이제 빅데이터 영역이고, 그러다 또 데이터베이스까지 포함해서 빅데이터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어찌됐든 기존 이제 관리 프로그램 이런 거는 정형적인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는 이미 약속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미 처리하는 거 정의된 게 약속됐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아래서 데이터베이스 연동해가지고 그것도 데이터 분석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빅데이터 영역인 비정형 데이터도 당연히 가능하죠. 예. 그런 부분에서 유연성 있고요. 그 재현성, 이제 보여주는 면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래픽 뭐 이런 거 보여주는 면에서 아주 뛰어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용해야 된다.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풍부한 자원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크랜 아까도 이제 사이트가 크랜이라는 별명 있죠. 이게 왜냐면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넘게 이걸 쓰는 사람들이 만들었고 패키지도 만들었고 이것이 이제 커뮤니티로 돼 있고 다 오픈돼 있고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다양해서 쓸 수가 있고 또 거기에 전문가들이 여러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 전문가들이 뭐 과학 전문가부터 뭐 비즈니스부터 해가지고 다 막만해. 왜 데이터 안 필요한 데가 없잖아요. 예, 다 있는 거예요. 그런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분석된 뭐 그리고 또 연구됐던 내용들이 라이브러리에서 다 있습니다. 다변성, 시계열, 경제학, 베이지안 추론 뭐 어쨌든 뭐 금융, 유전학, 뭐 과학부터 해서 화학부터 계산 물리학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어가지고 라이브러리에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리소스가 너무 풍부하다는 거죠. 풍부한 자원. 예, 예,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이트도 뭐 그래서 사이트에 가서 한번 질문 같은 거 찾아보시면 예, 다양한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요. 강력한 커뮤니티라는 얘기도 이것도 풍부한 자원의 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 왜냐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묶여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서 많은 논의도 할 수 있고 질문도 남길 수 있고 이제 알겸 어, 단순 개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아주 전문가부터 여러 다층의 사람들이 거기에 묶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새로운 무엇을 데이터를 만들어 보겠다 하면 여기에 사이트에 물어도 보고 또 자료도 얻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최신의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도 여기 라이브러리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이런 시간 되면 그런 뭐 여러분들 인공지능이랑 과목이 따로 있지만 또 아래서 하는 인공지능 학습하는 거 해가지고 데이터를 학습해서 예측하는 거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신 기술이죠. 뭐 사실은 이제 더 앞서 나가는 것이 산업보다 이게 더 앞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비즈니스나 이런 것이 나중에 저는 되죠. 그래서 우리는 앞선다고 해서 산업 앞선 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프로그램 해보면 더 앞선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비즈니스는 나중에 이런 걸 보고 여기 연구하고 여기 전문가들 또 논의됐던 그런 내용들을 갖고 뭐 비즈니스에 전문되죠. 구글이나 이제 애플이나 이런 데는 이런 거 계속 모니터링 하겠죠, 당연히. 예. 알 프로그램에서 여기 간단한 예제를 이제 우리 한번 해보자라고 했거든. 콘솔 창유해서 명령도 해보고 하자고 그러는데, 우리 요거를 갖다가 이제 뭐알 프로그램 실제 해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첫 시간이 이제 좀 지났는데, 오늘 제가 요거, 오늘 지금 저기 알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 그, 알 소개하면서, 알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내용을 한번 다시 보시고요. 그, 그, 그 저기, 알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 장 정도만 요거, 특별히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이렇게, 요거 잘 올릴 거거든요. 제가 올릴게요. 과제 올릴 테니까 요거를 가지고 저기 한 장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만. 요거는 제가 저희 PDF 파일로 올려드릴게요. 일주 때처럼. 예. 그리고 저기 아직 문법을 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우리 요거대로 한번 코딩 한번 해보면서요. 알 프로그램 코딩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이미 집에서 지금 비대면이라서 집에서 하든지 뭐 혹 없어가지고 하면 실습실에 나오도 됩니다. 그래서 실습실에 나오면 다 있으니까 그래서 그 R하고 RStudio 실행해서 이거 한번 해보고 문법은 생각하지 말고 한번 어떻게 하나 한번 잠깐 보고 거기까지만 보고 하는 거를 두 번째 시간부터 이제 간단한 예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끝나면 그 위에 이제 기본적인 문법 객체부터 해가지고 우리 문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간은 이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네, 워드로 정리된 거 정리해 보시고 네, 두 번째 시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